뭐 그냥 보편적으로 이상적인 건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센스가 있다는 거는 이제 상황을 살필 줄 안다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서 나와서 나를 또 보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서 자기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상처랑 자기가 항상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열등감이랑 자기도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져서 내가 이런 상처를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아픔도 있고 그러하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그게 자기가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또 판단을 내리고. 그런데 뭐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그게 뭐 종교적인 이유든 뭐 강연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객관화되고 자기를 볼 수 있게 되고, 자기를 봐야 질문도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봐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느낌으로 인간이 이렇게 봐주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 개가 사람을 보죠. 앉아가지고 그 눈빛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근데 또 개도 워낙 개가 장르가 많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엄마처럼 보는 애도 있고요, 되게 연인처럼 보는 애도 있고 자식처럼 보는 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보아줌이 인간에게 엄청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개가 사람을 보아주는 게 사람 몸에, 정신에 실존하는 걸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봐주는 사람은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연인에게 기대하거나,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받아야 할 것을 인간에게 또 기대하거나, 그리고는 이제 더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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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아, 들어와. 영화 뭐죠? 배우 누구죠? 들어와, 들어와, 이게. 죄송해요, 너무 짜치게 훌륭한 배우의 명 연기를 너무 싼마이로 제가.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들어가면서 나를 찾아서 들어와, 나 사랑받고 싶어. 근데 이제 자존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좀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절해야 될 거면. 근데 우리가 왜 거절을 못하냐? 전에 거부를 많이 당하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자식을 의도치 않게 거부한 거거든요. 이 따뜻한 공간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걔도 눈치가 빠르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운 거 자기들끼리는 티 안 낸다고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있거든요, 공기가. 그리고 저희는 뭐 험한 말 하면서 안 싸워요. 그냥 서로 뭐 말을 좀 안 해요. 밥 먹으라고 해, 니네 아빠한테. 귀신인 줄 알았네요, 방금 그 웃음. 어떻게 알았냐? 네. 그럼 말 안 한다고요. 말 섞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는 이쪽에서 하고 아빠는 소파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또 잠들고. 그럼 말 안 하고 그 집안 냉기가. 그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여러 날 가는 집이 또 있어요. 계속 서로 말 안 하고. 애한테 시키고. 아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아빠, 엄마가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안 들어간다고 해. 엄마, 안 들어오신대요. 저도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계속 자녀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을 너무 아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자라기 쉽겠어요? 첫 번째, 상당히 폭력적으로 자랄 확률. 두 번째, 내가 저 사람 거절하면 저 사람 마음 아플까 봐 내가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다 어떻게 돼요?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갑자기 저래? 이때까지 무슨 완전히 그냥 양의 탈을 쓴 그냥 악마였구만. 완전 상또라이 개또라이 아니야 진짜. 와.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극단적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삶을 아예 놔버리거나.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지금은 인식했으니까 이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봐야 돼요. 제가 계속 영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 된 게 한 방에 명해결로 끝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그건 마치 우리 여성분들 좀 살이 좀 쪘어요. 좀 한 뭐 5년 전,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체중이. 그게 어느 날 음식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뭐 짜증 나니까 먹고 뭐 진짜 어디 스트레스 해소할 거 없으니까 뭐 또 술도 한잔 하고 뭐 맥주 시원하게 먹고 막 또 맥주만 먹으면 또 좀 너무 텁텁하니까 또 뭐 단백질도 같이 또 이렇게 먹고 뭐 또 기분 좋아서 먹고 슬퍼서 먹고 또 축제여서 먹고 또 축하해야 돼서 먹고 온갖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살이 찐 것처럼 사람의 변화도 어느 날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급하면 빨리 인식하고 빨리 변하고 싶으면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 서서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어쩌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승마를 2번인가 배워봤어요. 한 번에 4만 원씩 내고. 그래서 결국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배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걸 멍충이처럼 따뜻한 봄날이나 가을쯤에 배워야 막 들달리면서 이랬을 텐데 그때 막 너무 내가 뭐 좀 승마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겨울에 땅이 얼었을 때 그때 말을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치아를 빼고 그 안에 이렇게 쇠고리를 넣고 이렇게 당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탁 하면 말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서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근데 이제 저 같은 초보는 그걸 모르니까 이거를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도 말에게 느낌이 싹 가니까 얘가 딱 서요. 알아서. 근데 제가 이걸 모르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그러니까 그 아프기보다는 되게 강한 사인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럼 기분 나쁘겠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당기니까.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자빠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되게 예민하게 터치를 해도 강하게 충격을 받는 나이가 어린 나이 같아요. 그리고 이민을 갔을 때 처음 내 터전이 잡혀있지 않을 때 인간은 되게 연약할 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이미 세잖아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이미 넉넉해. 그럼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양희은 선생님처럼 그러라고 그래. 엄청난 지혜의 말이잖아요. 그거는 힘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러라고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대조되는 말인데 두 말의 연합이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내 마음에 쓸데없는 소리에 대해서는 아유 그러라고 그래.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한 행동에서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걔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될 때 내가 상처가 안 되거든. 근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 진짜 개또라이.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그 사람이 상처 입어요? 그 사람 상처 별로 안 입어요. 이 사람만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의 내장 기관이 다 타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잘만 살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열받고 아니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다 파괴해버리고요. 그 이제 드라마의 명대사 나오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우리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세대와 세상이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그렇게 그냥 무균실에서 자란 것처럼 자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쩌면 종교를 떠나서 기도해야 할 것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건 참 우매한 기도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내가 잘못해서든 내가 잘못된 그거에 걸리든 인간은 뭔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이제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연합해서 좋은 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얻는 것, 그게 저는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아무 상처 없었던 사람보다 더 강해지긴 하죠. 근데 오늘 저의 강연의, 짧은 강연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이 당하길 전 원치 않아요. 이제는 그냥 연약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다 뒤졌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렇게 뭐 막 그냥 세상에 뭐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뭐,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그 고난이 당신을 엄청난 사람으로 이끌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우 얼마나 힘들어요. 아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렇지만 이왕에 이렇게 시작된 일이니 그것의 결국 끝이 우리를 더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강한 사람이 되자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일부러 초청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힘든 일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아, 제가 그때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네가 있는 거야. 너 그게 없었어 봐. 오늘의 네가 있었겠니? 아니야.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건 샷. 그건 샷다 마우스.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었고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오늘날에 괜찮은 강연을 하는 거다. 전 그게 저한테 1도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 말이 달갑지도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죠. 나도 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나도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힘든 일 때문에 지금의 괜찮은 그게 된 사람에게, 당신의 그것 때문에, 당신의 부모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인생이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꼰대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 그건 정말 힘든 일인데, 또 그 시기를, 아, 그게 정말 지나기 쉽지 않은데, 소중한 인생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연을 보통 보세요? 제 강연을? 아, 웃으시는 분은 많이 본다는 뜻인데, 저녁에 잘 때 틀어놓고 잔다든지, 그래서 남편이 딴 놈하고 같이 우리가 3명이서 자나? 저녁에 항상 딴 놈이 계속 뭐라고 그렇게 침대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그런 분이 또 조금 여성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5명이나요? 그 심리는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있을 때 네. 이렇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면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잠드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부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잡기들이 뭔가 나 있으니까 베개 밑에 부적 하나 이렇게 5만 원짜리 넣고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되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건가. 그리고 지금은 강연을 웃기게 하려고 하기보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대사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치 영화하고 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연기자, 배우, 시나리오. 그렇죠. 시나리오. 제일 먼저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죠. 대본. 강연을 영화로 보면 먼저 시나리오가 되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말할 건지. 그래서 어떤 영화는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도 되게 비슷하게 어떤 대본을 갖고 말할 것이냐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겹쳐 노이로제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안 겹치게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이 200년, 300년 산 것도 아니고 너무 지식으로 공부한 걸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연의 되게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먹어본 것만 말한다예요. 내가 본 거나 내가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으로 어쨌든 체험해서 통과된 것만 말한다. 여러분이 먹어서 여러분 몸을 통과해서 나온 게 뭐죠? 똥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똥 같은 강연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똥을 내놓으려고요. 근데 약간 자기의 토사물, 자기가 토한 물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가 먹고 자기 몸을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라 개어낸 거, 아니면 남한테서 이렇게 받은 걸 이렇게 주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연은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구독자가 떨어져요. 너무 현실적인 문제죠. 네. 사람들이 김창옥 TV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반응하는 건 강연이에요. 라이브도 명확한 주제, 명확한 대사, 명확한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제가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좀 의미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좀 되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라이브를 몇 번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강연할 때는 말이 쭉쭉쭉 나가는데 이제 안 나가는 거죠, 말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습관적으로 편해졌고, 제가 또 편해졌고 할 때 여러분이 또 고개를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또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마치 들숨날숨처럼.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 누군가가 아무 피드백이 없으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줌 강연을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줌 강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 돈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 라이브를 하면서 내가 의미가 없는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하다가 내가 이제 이걸 못할 것 같다, 아마 이 라이브를. 왜냐면 내가 의미도 없고 또 그 의미 있는 걸 찾아가는 과정도 너무 힘들다. 난 좀 쉬고 싶은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실시간 문자로 그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강사님,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저희는 당신이 좋은 거지 당신의 강연만을 기대하진 않아요. 라고 이제 그분이 글을 보내면서 슈퍼챗 5,000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돈 때문이었는지 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영혼은 해방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렸을 적에 얼음땡 놀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사냐면 얼음이라고 해야 살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만히 있죠. 움직일 수 없어요. 눈만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등치만 크고 사회적 역할만 크고 지식만 커지고 마음과 정서는 얼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얼었냐? 추운 환경에서 자랐겠죠. 그 너무 뻔한 거잖아요. 물건이 왜 어냐? 추운 환경에 있었다. 2번, 위험에 처해서 자기 스스로 얼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치 그분의 그 말이 저한테 탁 터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린 당신의 강연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린 당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굳이 막 찾아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문자는 저한테 되게 평생에 독특한 메시지와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 스스로는 뭔가 의미 있고 쓸만한 인간이 되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수용받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밑에 강하구나. 그러니 내가 사회적으로 쓸만한 인간인가? 내가 좀 효용 가치가 있나? 이제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떤 기질과 성향인 것 같으세요? 그냥 내가 너무 지금 자기 개발 안 하고 막 너무 퍼져 있지 않나? 직장도 지금 그만둔 상태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던 게 끊기고. 그걸 뭐 되게 흔하게 쓰는 말로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10년, 20년 이 일을 해왔는데 나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살아온 게 아니라 일이나 역할이나 그걸로 보통 우리는 자기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개할 때 보통 자기 회사 이름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 이름을 소개하고 회사 이름이 되게 뭐 모두 다 알만한 회사면 뭐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숨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효용 가치가 없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그때는 어색하더라고요. 강연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강박이 좀 생겨요. 그 겹쳐 증후군이죠. 그냥 안 겹치는 걸로 히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도 그렇잖아요. 그 사무실 가보면 바둑판 같은 걸로 멤버들 쫙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려놓는다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차라리 밑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해요. 위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이거 그 다음 달도 이거 할 수 있나? 또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겉으로는 웃고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 죽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연을 계속 해낸다는 것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우리 사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언젠가 자기의 때가 되면 질문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고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넌 그렇게 계속 살 거니? 라고 제가 저한테 묻는 거죠. 넌 어떻게 살고 싶어? 넌 어떻게 살래? 그리고 바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묻고 상대방이 바로 대답하기를 원해서 묻잖아요. 부모나 사장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것을 우리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석에 두고 조지는 거예요, 그냥. 네? 야, 내가 질문했으니까 빨리 답해. 지금.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답이 있거든? 그걸 말해. 그럼 그 사람하고 나중에 대화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거 왜 물어봐? 다 정해놨잖아, 네가. 아빠가, 엄마가, 사장님, 팀장님, 왜 다 정해놓고 나한테 물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도 자식한테 그러고, 배우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멤버한테 그러는 사람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에서 조금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지지 않는 거죠. 묻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창우가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답을 정하지는 않았어. 자,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자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가 된다고요. 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귀는 거예요? 자기가 됐으니까? 유퀴즈처럼? 네? 큰 자기, 작은 자기? 그 자기가 아니라 유일한 자기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여러 가지의 되면 좋을 게 있지만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안 해도 자기는 됐으면 좋겠어요. 명문대학 안 나오고 대학 안 나와도 자기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에게도 자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첫 번째 간단한 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창호가 그럼 넌 어떻게 살고 싶니? 이렇게 너를 강박으로 몰아붙여서 겉으로는 성과가 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이런 상태로 살고 싶니? 그렇다면 그렇게 해. 괜찮아. 그렇게 해보자. 근데 거기에서 저는 아니야, 좀 난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생명과 결정권을 그렇게 갖고 가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럼 넌 어떻게 갖고 가고 싶니? 그럼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묻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정답을 정해놓고 물으면, 그리고 바로 대답하길 원하면 뭐라고요? 그 조지 워싱턴 알아요? 뉴욕에서 조지 워싱턴 DC 캠브리지 멤버스 그거는 이제 조지 워싱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답변하라고 하지 않고 물으면 그건 우리는 자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또 물었죠.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나는 그냥 내 근황을 말하고 싶어. 앞으로 강연은. 내 근황. 나의 근황을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즘 뭘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제가 무엇에 반작용이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요즘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더 고상하게 말하면 자기의 길을 말하는 거죠. 길이 뭐냐?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흥미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시간을 바치고 자기 삶을 바쳐서 걸어가는 자기의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길이 있나? 아니면 그냥 동작과 행동과 말만 하는 건가? 이게 우리는 어느 날 책과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냥 기술을 말하거나 지식을 말하는 거네? 이럴 수 있고, 야, 저 사람 아무리 소소하더라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 행동이 나온 거구나. 내가 결국은 그래서 길을 걸어가서 내 근황을 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때 마음이 어떻게 졌을까요?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에너지가 팔팔할 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강연도 보면 힘이 막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들을까요? 좀 힘이 빠진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들을까요? 힘이 좀 빠졌거나 빠져 있거나 빠지려고 할 때 듣고 힘이 생기면 김미경 원장님 걸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힘이 빠질 때, 삶이 어두워질 때 희한하게 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이에요. 뭐가 보이는 거는 화날 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삶이 어두워질 때 잘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으면 그때 오히려 인생은 더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내가 결코 놓기에 아쉬운 것은 무엇이고 결국 쓰잘데기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구분되어지겠죠. 정답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삶에서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는 좀 내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각해야지. 이런 게 있고, 아니야, 내가 너무 쓸데가지 없는 거에 힘을 많이 쓰네. 결국은 버릴 건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쓸데가지 없고 결국은 버리게 되는 거. 뭐예요? 그런 게
명품? 나한테 버려줘요. 중고로 팔게. 중고값이 더 올랐던데. 또 뭐가 있어요? 남편이요? 남편. 결국은 버릴 새끼야. 결국은 버릴 새끼인데 내가 너무 어떻게 생각해요? 맞대. 오늘 또라이가 또 오셨어. 제 강연에는 항상 와. 그 또라이 분들이 어떻게든 돈을 내고서 와. 희한해, 참 희한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제가 되게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애들은 쓸데없는 힘이 너무 많아. 그냥 막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막 그러니까 엄마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살을 왜 안 빠지신 거예요? 희한해. 힘들면 보통 빠지는 게 이치인데. 배고프다고요? 부었다고요? 붓기가 벌써 지금 10년을 넘게 가나요? 호박즙을 많이 잡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즙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애들 키워보면 애들은 막 쓸데없는 힘이 넘쳐요. 그리고 나서 어떤 프로에서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연애 상담해 주는 프로인데, 여자분이 22살이래요. 커플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클럽이랑 술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놀 수 있을 때 원 없이 놀아봐라. 지금 뭐 어차피 계속 그렇게 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놀 수 있을 때 끝까지 놀고, 노는 저 여자친구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한다면 그 마음껏 놀게, 더 재밌게 놀라고 하고, 끝나면은 태워다 주러도 이제 갔다 오고. 근데 그거를 수용할 수 없으면 그냥 우리는 저 여자 보고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안 맞는 상황에 만난 거니까 넌 그냥 재밌게 놀면 좋겠다. 이렇게 더 젊은 시기에 계속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놀아봐라. 이렇게 예의 있게 얘기하고 헤어져라라고 얘기했어요. 제 의견이 어때요? 다 놀아봤거나 아니면 못 놀아서 원이 있는 여성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아봐라. 왜? 계속 그렇게 못 논다. 나중엔 나가는 것도 귀찮아. 그냥 나가는 것도 귀찮아.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시켜 먹고 그냥 영화나 보고 뭐 넷플릭스나 보고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냥 떨어져가 주댕이나 까고 싶고 그냥 그래 그냥 다 귀찮아. 요리하는 것도 귀찮아.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그냥. 요즘에 배달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배달해가지고 접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놀아봐라. 왜요? 그리 멀지 않아 조만간 인간은 자기의 힘이 빠지는 날이 오거든요. 미친 듯이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대부분은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으신 것 같네요. 맞나요? 좋아지면 저를 찾지 않겠죠? 예전엔 그런 게 섭섭했는데 이제는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내 강연을 계속 평생 듣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 때 듣고 좋아져서 그냥 자기 삶 자체가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나도 듣고 좋아지면 안 올 거야 여기. 오케이 좋아요. 참 여러분 속 없다는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들 듣죠 주변에서. 네?
저는 딱 봐도 알겠거든요. 좀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다 이런 느낌이 그냥 강하게 오거든요. 좀 이기주의. 그런 말 많이 듣죠. 남편한테. 많이 듣는데요. 또 양심은 있어서 고개는 흔드시네. 좋아. 근데 제가 이제 되게 막 에너지틱했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또 이제 또 해병대를 가면서 제 나름의 어떤 프라이드와 자존심이 엄청 있었어요. 난 해병대야.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안 되는 거 되게 해. 그리고 그냥 그 힘으로 5개월 만에 음악대학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서울 애들이 제가 보기엔 아이씨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나처럼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서포트도 못 받았는데 여기 왔으니까 나도 서울 애들처럼 저런 지원 받았으면 난 엄청 잘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호기로운 마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강연을 하고 저는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강의를.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막 다니고 싶어요? 막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 설레요? 출근,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또라이예요, 그냥. 언젠간 회사에 무리가 돼요, 그런 애들이. 저는 그런 친구들 진짜 별로야. 그럼 뭐 처음에야 그러죠, 처음에. 입사해서 한 3개월, 6개월, 1년 목소리도 밝고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3년 지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또라이가 또 왔구나. 내 번호표만 계속 뽑는구나. 목소리가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요? 열정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권태기가 왔거든요. 귀찮고 하기 싫고 별 흥미도 없어요. 저는 그 시기가 오더라고요. 심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춘기를 못 겪어서 갱년기가 더블이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심하게 겪으시고 그때 엄청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희한하게 갱년기 잘 안 타더라고요. 생각해 봐보세요. 그렇죠? 근데 사춘기 안 겪은 애들 있어요. 부모한테 착하다는 소리 들은 사람들. 아, 우리 애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순하게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지가 알아서 컸잖아. 지금 빵에 가 있지만 애가 그때는 진짜 지가 알아서 크더라고. 응? 참 애가 착해.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주변을 보면 이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왜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주의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본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또 희한하게 나중에 자기 털을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만족하고 고마워하고 살고. 만족하니까 어때요? 표정이 좋다고요. 고마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정이 좋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인상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인상의 반대는 뭐예요? 진상이잖아요. 진상. 예? 동의원 화상. 기본적으로 불평이 많고 말투가 좋지가 않고 예? 애들한테 좀 쏘고 남편한테 탁 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응? 뱀띠 이렇게 탁 이렇게 이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다고요. 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하는 또 이런 이제 좀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아빠도 새 엄마 원하고 애들도 새 엄마 원하고 그 기존 엄마만 이런 거 모르고 자기 입으로 이 집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하고 막 엄마 없으면 니넨 그냥 거지야. 굶어 죽어. 죽기는 왜 죽어요? 배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나는 너무 그냥 말만 잘 듣고 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문제를 일으킬 사춘기에 아버지나 엄마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켜도 자기가 문제를 못 일으켜요. 에? 그렇잖아요. 에? 나 옷 없다고 어떻게 해? 옆집 불났는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부재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나는 문제를 못 일으켜요. 보통 세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처럼 눌려졌다가 바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이게 어떻게 뭐 안 튀어나오죠. 근데 뭔가 이제 살짝 안정감이 들고 몸에 힘도 빠지고 그때 이게 엄청난 압력으로 빵 튀어 올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심하면 숨이 안 쉬어지고 억울하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오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단박에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자기가 우울증이래.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인데 우울증인지 몰라. 자, 간단하게 저의 방식으로 구분하는 법 소개할게요. 일단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최근에 맛집 같은 거 검색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운전해서 그 집까지 가가지고 먹었거나 이렇게 그 음식 먹고 싶어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먹은 적 있어요? 있어요?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잠깐 빡친 거예요. 그냥 진짜 정신이 우울한 사람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먹고 싶은 걸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맛집 간 적 있다고 한 분 있죠? 일단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잠깐 어떤 거라고요? 이런 단어는 한 마음으로 참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에? 그리고 너무 원해서 내가 어느 장소에 가봤거나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 지금 오셨어요. 근데 누가 오자고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자고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손 들어보세요. 강사님, 전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은 우울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오자고 해서 온 사람이 있다고요. 보통은 남자들이 이제 여자분이 자기야 이거 가자 이러고 와요. 근데 그 여자분이 뭐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강사님, 저희 남편은 저희 오빠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뭐 이러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요. 자기 남편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근데 남자가 나이 먹고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딴 남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걸 싫어해요. 아니 내가 그 새끼 말을 뭐하러 들어 내가. 2시간 동안 내가 미쳤어 내가 진짜. 설교도 15분 이상 하면 죽박 날리고 싶은데 진짜. 그럼 그 남자는 여기 왜 왔을까요? 같이 오자고 한 여자분을 표현은 못하지만 사랑하시거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알아요? 이게 호환 마마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두려움은 사랑과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을 베이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여러분이 오자고 해서 왔다면 그 남자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가기 싫은데 온 거거든요. 근데 또 인간이 놀랍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보통 어디서 만난다고 생각해요? 교회, 부처님은요? 절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그곳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업계 관계자가 그분들을 가둘 수는 있어요. 에? 그 업계 관계자가 예수님을 교회에 감금할 수는 있다고요. 그 절 관계자분이 부처님을 절에 대웅전에 감금할 수는 있는데 진짜 그분들이 실존하는 존재라면 그분들은 그곳에 갇혀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실 수도 있고 오늘이 혹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 분이 살짝 마스크 안에서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성불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권사님. 네. 저 오늘 솔직히 여기 오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막 신난다 이 생각이 아니라 막 이번 주 뭐가 일이 너무 많았고 오늘은 좀 쉬면 좋겠는데 사람들 또 300명 이상 또 신청해서 오셨는데 그냥 환불 안 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진심을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제야 마음이 숨을 쉬는 것 같아. 사람은 진실해야 돼.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내가 힘들지만 진심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또 하늘에서 힘이 내려올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맨날 희망적이고 맨날 가고 싶고 맨날 에너지가 넘치고 그거는 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감정은 되게 파도 같아요. 업앤다운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의지 같아요. 의지를 갖고 믿음은 이게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야, 그때 우리가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 우리가 좋아졌잖아. 지금도 힘들지만 그거 붙잡고 가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거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렇게 그 처리하는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고 싶냐면 이제 제 옷을 보시는 것처럼 제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강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이런 옷 입고 강연하는 거 본 적은 없으시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강연할 거라는 걸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저는 강사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여러분 좀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조금 그냥 네 또래 맞게 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응? 그냥 네 나이에 할 걸 해. 네 나이에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가. 엄마는 명문대를 원하진 않아. 근데 재수하거나 삼수 이런 건 엄마 못 해줘. 그러니까 네 나이 또래에 들어간 대학을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나이가 됐으면 결혼을 너도 해라.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집 원하니? 그냥 네 또래 애들 다 결혼했고 엄마 친구 자식들도 다 결혼했어. 네 또래 애들이 결혼할 때 좀 하라고. 그리고 너도 이제 친구들 이혼할 때 너도 해, 이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라는 게 있잖아. 이건 적절치는 않아요. 근데 예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집도 있고요. 자기 안에서 자기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눈에 띄려고 하지 마. 그냥 남들처럼 직장 생활 해. 넌 뭐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해. 그런 온갖 소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옷을 입든 되게 너무 작은 거라도 옷이든 뭐 저 사실 안경 끼거든요. 근데 제가 안경 끼고 강연하는 모습을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안경을 안 낄까요? 그거는 이상한 저만의 이상한 생각이에요. 저는 안경을 껴야 편하거든요. 근데 안경 끼면 뭔가 약간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거리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안경을 안 껴요. 그리고 또 안경 끼면 또 너무 예쁜 분이 명확하게 보이면 안 돼. 사실 오늘은 껴도 될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그냥 쌍안경을 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의할 때는 항상 수트를 입어. 그리고 예전에 어떤 기업은 드레스 코드까지 줘요. 파란 계열로 입어주세요. 우리 회사는 상징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양복 좀 이렇게 입고 오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사실을 전 스타일에 있어서도 너무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게 뻔한 이 스타일이거든요.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전 머리를 정말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게 상투도 틀고 싶고요. 그리고 수염도 기르고 그러면 머리를 짧게 치고도 싶고 몸에 타투도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의미 있는 거를 그려놓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그림이든 글자든 엄마 이름 써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정자. 너무 문신했는데 한정자 이거 뭔가 그래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수염 잘라. 이렇게. 야, 그 무대에 설 거면 그 회사 사람들이 안 좋아해. 수염 잘라. 저 어제 무슨 어떤 회사의 MC를 봤는데 그 전까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난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제 안에서 검열하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해. 옷 그렇게 입어. 행동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이 간단한 거에서부터 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잘 듣고 살았어요. 되게 겉으로 보기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 말을 잘 듣는 아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를 잘 파악해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건 어려서 분쟁을 많이 경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릴 때 이 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도망가는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직면해서 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나 그냥 도망가 버릴 거야. 마치 꿩처럼. 꿩이 그런다고 하거든요. 꿩이 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수풀에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정리가 되고 조용해지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나를 찾아와 주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날 찾아와 줘. 나도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겠어. 이제 그게 어려서의 그런 환경과 저의 기질이 맞물려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환경과 기질이 맞물려서 지금의 어떤 행동 방식, 반응 방식 이런 게 그 세팅 값이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을 했어요. 눈치를 잘 봤죠. 근데 눈치라기보다는 좋은 의미로 말하면 센스예요. 배려고. 그리고 그럴 만한 감정 근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맞춰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성과가 잘 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회사나 집이 평화로워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정신의 문제를 갖고 오는 큰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요, 그 정신병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경제적 여유든 사회적 여유든 시간의 여유든 뭔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문제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감탄사를 잘 연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잘 웃지 않아요. 그리고 남 웃는 거 보면 아 너무 보기 좋다 막 그러지 않고 오래 못 간다. 야 언니는 그럴 때 없었냐 이년아? 저럴 때다 씨 아주 웃어. 그러면서 뭔가 되게 염세주의자가 되고 회의주의자가 되고 인생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나는 인상이 안 좋아지고 나는 별로 웃지 않고 나는 별로 좋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별로 이제 인생에 고마운 게 없고 감사한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아 좋다. 요즘에 좋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TV 프로그램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잖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항상 좋다는 말을 잘해요. 뭐가 좋다고 해요? 삶의 힘듦을 가늠할 수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서는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공기가 좋다. 물이 좋다. 주로 감탄사를 많이 해요. 설명하지 않아요. 감탄해요.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엔 삶의 상당히 높은 질에 가까이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인생 깨닫기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고맙다고 느낄 때라는데.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밝은 에너지가 없어요. 전 차라리 세상을 좀 모르고 밝은 에너지를 택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 선택은요. 제가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죠. 나는 소통에 대해서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지도 알 것 같고 삶의 구조도 좀 난 상당히 알 것 같고 인간의 마음의 그 개놈 지도도 나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사는 게 그저 그러한 거죠. 전부 다 환경은 되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선택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집중할 만한 그 거리를 찾는 거였어요. 나는 뭐에 집중하지? 난 어떨 때 시간이 빨리 가지? 그걸 다시 찾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강의였거든요. 강의는 좋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좋아서 보통 하죠. 처음에는 그래도 보통은 좋아서 해요. 근데 문제가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강의 너무 좋아서 했거든요.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일이 안 된 게 아니고 잘 됐어요. 사업했는데 잘 될 수 있잖아요. 그 분야를 했는데 잘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됐는데 내 삶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은 못 하겠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사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건 10년 전에 인식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겉보기에는 지금 다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겉도 좋고 좀 안에 상태도 괜찮고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많아서 왔어요? 자, 문제가 많아서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자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첫 번째는 아예 인지도 못해요,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두 번째, 알아요.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근데 인정이 안 돼요. 왜요? 자존심이 세거나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할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너무 무서운 거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2단계의 힘이 있으시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자존심과 이미지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느꼈겠죠. 저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고상하고 어려운 말로 방어막을 쳤던 것 뿐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옷을 입고 어떤 하는 작업을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작품을 만났고 그때 용기를 내어서 너무 고맙게 또 인연이 되어서 그분을 소개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 뵈러 갔죠.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한 번 만에 됐을까요? 한 번 만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으시네요? 아까까지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 하나도 안 하더니. 저는 뭐 남자는 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성들도 이쁜 옷 좋아해요? 미운 옷 좋아해요? 예쁜 옷 좋아하죠. 핸드백, 이쁜 핸드백이 좋아요? 비닐이 봉지가 좋아요? 네? 예쁜 핸드백이 좋죠. 여러분 여기 집에서 나오면서 여잔데 나 비닐봉지 안에 분리수거 봉지 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물건 놓고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저는 의미와 흥미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아름다운 인간의 아주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이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슨 미요? 의미야, 흥미. 의미는 고상하게 말해서 value, 가치를 느끼는 거죠. 흥미는 내가 집중하게 하고 나를 어린아이 되게 하고 뭔가 반복하게 하는 자기만의 그 지점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맞아지면 전 그게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남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쁜 여성들이 의외로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봐봐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냥. 지금 그냥. 말의 힘은 경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외로 이쁜 여성들이요,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연예인분들하고 방송해 보니까. 너무 예뻐. 몸매도 너무 예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스타일도 너무 좋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없어. 그걸 남자 입장에서 왜 그런지 소개해 볼까요? 대부분의 남자는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안에서 여성을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예뻐.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저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겠지. 그리고 저렇게 예쁜 여성, 미인을 사귀려면 내가 능력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나는 그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이미 경쟁자가 너무 많을 거야. 그리고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럼 나 같은 남자가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 난 저렇게 이쁜 여자랑은 못 사귈 거야. 안 되지. 이런 겁이 있어요. 딱 그래요. 그냥 딱 여성 볼 때 되게 미인이다 싶으면 남자친구 있겠구나. 자, 근데 저는 이걸 남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삶을 딱 봤어요. 전 그걸 미인이라고 정의할게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흥미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난 못 그럴 거야.
이미 경쟁자가 너무 많아. 저 삶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저 예쁜 삶이. 근데 참 희한해요. 이거 연애의 심리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남자나 여자나 다 이상형이 있죠. 자, 남자나 여자나 이상형이 있어요. 근데요, 여성들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쭤볼게요. 나 저 남자 내 이상형 아니야.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요. 성실하게. 내가, 가세요. 그래도 나한테 좀 대쉬를 하는 거예요. 시간 되세요? 제가 좀 그쪽 분 너무 호감이 있어서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좋아하세요? 천국 갈래요? 저랑 같이? 김밥 천국 갈래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거기에서 천국 콜! 이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자는 사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 무서운 여자예요. 바로 천국 가자고 하는 여자. 근데 보통 그때는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저 불교 다녀요. 저는 그냥 윤회할 거예요. 그래도 웃죠? 어처구니가 없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걔는 그냥 또라이야. 근데 시간이 또 지났는데 또 와. 천국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면 저 진짜 차 한 번만 마실 시간 주실래요? 뭐 좋아하세요? 뭐 카페라떼, 바닐라 라떼? 저는 바나나 맛 우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 평범하게 따주지 말고 엄지로 그냥 빡 따가지고 그럼 여자분이 또라이야 뭐야 얘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그 남자가 또 찾아와. 예의 있게. 또 찾아와. 그럼 여자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60% 전후예요. 나 없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 하나 구제하자. 진짜. 나 그 의미 있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 이쁜 아름다운 세계는요, 우리를 처음부터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요. 먼저 딱 튕겨요. 근데 이때 보통 사람들이 그 의미 있고 흥미로운 삶을 포기해버려요. 자존감이 낮거나 나의 강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저는 그 선생님에게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게 딱 그 일이었어요. 제가요, 선생님한테 4개월을 간청했거든요. 근데 나중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나도 진짜, 이 바닥에서 나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그 선생님께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미인이 탁 내치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저 세계가 저를 안 받아들이더라. 4개월을 했다니까요. 프로포즈를. 근데 나도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저 단체에서 나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나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왠지 그 세계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주에서 미니 단호박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니 단호박을 선생님께 싸서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그러신다면 난 물러나야 되겠다. 그런데 단호박을 드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단호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 걸 했으면 오히려 그 선생님 마음이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근데 농산물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품질이 좋았는지 선생님께 맞았는지 아니면 4, 5개월에 제 그것을 선생님이 알아봐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 이 옷을 입고 아침 9시 반이 출근이거든요. 그러면 전 9시에 나가요. 선배님들은 9시 반에 오세요. 근데 다 저보다 나이가 젊죠. 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15살 젊어요. 선배님들이. 근데 전 이때까지 사실 강연을 하고 좀 대우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가면 강사님 오셨어요. 뭐 교수님 오셨어요. 막 이런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수습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두 분들도 워낙 좋지만 그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세계를 봤으니까. 워낙 잘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어제 그 일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 이렇게 망치로 작업을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 시간에 강의를 하면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매우 힘들었고 원망을 많이 했고 나중엔 무기력해졌고 그러다가 오히려 제가 조금 인생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살다가 불청객이 오면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불청객이 최대한 들러붙어서 오래 남아 있으려고 한대요. 그럼 불청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주래요. 누구처럼 대접을 하라고요?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부 관계가 그러하듯 제 어머니와 와이프의 관계도 편안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이자 아들로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손 드시기 애매하실 테니까 그냥 제 짧은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편을 들고 아내한테 가서는 엄마 험담을 살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엄마는 왜 저러냐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가. 자, 만약에 며느리가 오빠 나 엄마 조금 너무 좀 그러신 거 아닌가, 이걸 20의 농도로 했어요. 그럼 아들은 30 이상을 해야 돼요. 나 진짜 다 오기 싫어 엄마고 뭐고. 그럼 이때 와이프분이 오빠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야. 아니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 고등학교 때부터 저랬어 우리 엄마는. 나는 그래도 우리 집이라도 오기가 싫어. 뭘 그렇게 하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 오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거나 맞아 오빠 오지 말자 뭐 이거 너희 집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나 이거 책임 못 지는데 이거.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아내분이. 에? 어머니한테 가서는 엄마 진짜 나 진짜 너무 엄마 그래 좀 진짜. 나 진짜 엄마 좀 새 며느리로 갈까? 어때 엄마? 그럼 엄마가 야 그렇게 할 건 아니야. 너는 새끼야 말을 그렇게 하니. 애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저렇게 해? 이래야지. 이거 거꾸로 해보면 진짜 어렵죠. 자기야 어머니는 좀 그러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7 키웠어 애를. 자기야 자기는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야. 알았어 이 새끼야. 니네 엄마랑 살아. 뭐하러 나랑 사냐? 내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막 이렇게 슬퍼할 수 없어. 근데 나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기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놀라는 일에 남이 더 놀래줘야 돼. 내가 기쁜 일에 내가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친구가 기뻐해줘야죠. 그래야 그게 내가 기쁨. 이거 인간의 너무 영원한 심리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머리하고 나서 나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됐지. 진짜 나 이거 청담동에서 했잖아. 완전 대박이야 이거 지금. 나 정샘물에서 했거든. 막 이렇게 안 된다고요. 야, 좀 이상하지 않냐? 나 진짜 너무 짧지. 이상하지. 장난 아니야. 너 지금 장난 아니야.
언니 진짜 좋아. 머리 커 보이고 너무 좋아 언니. 언니 염색하니까 바야바 같고 너무 좋단 말이야. 언니 저 바위에서 좀 나와봐봐. 이렇게 하면서 언니 너무 좋아. 언니 너무 바야바야. 바야바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이 오셨구만요 오늘. 젊은 사람들 바야바 모르는데. 내 기쁨에 나보다 더 기뻐해주고 내 슬픔에 나보다 더 슬퍼해주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슬픔이 딱 진동값에 의해서 잔잔해지고 나의 기쁨은 더 폭발하죠. 그리고 절대 아내가 자기네 집안 식구 욕할 때 동의하시면 안 돼요. 오빠, 우리 막내 얘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난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자기야, 그 왜 처남 욕을 해? 처남 없는 데서? 처남은 딱 보면 애가 괜찮아. 쓸데없는 그 누나가 돼가지고 좀 장인 장모 모르게 돈이라도 좀 줘 이번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욕을 하냐? 애가 괜찮은데. 알아서 다 한다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맞아, 그 새끼는 또라이 같아 좀 내가 보기에. 이 새끼가 돌아가신 장인을 똑같이 닮았더라고 이 새끼가 아주. 자기야 나 객관적이잖아. 나 완전 객관적인 사람이잖아. 나 객관적인 사람이잖아. 객관적 이혼 들어갑니다 이제. 절대 아내분이 자기 친정을 험담할 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계속 의견을 반대로 갖고 가시고 그 아내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몇 번 테스트 할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마귀라고. 나를 계속 시험에 빠뜨리는구나. 테스트, 또 테스트, 또 테스트. 이 마귀가.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 뭐라고 해도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자기는. 장모님은 지금 잠깐 갱년기 오고 힘들어서 그런 거야 자기야. 자기가 이해해드려. 장모님 같은 사람 없어. 아니 우리 엄마는 난 이해가 안. 장모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장모님처럼 그렇게 못해. 마귀를 이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은 마귀다. 이 시험에서 나는 지면 안 된다. 계속 와이프 처가 편만. 그리고 뭐 이제 가을 됐는데 자기야 나 좀 많이 쪘지. 마귀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야 지금이 자긴 보기가 좋다니까. 나는 마른 거 되게 싫어해. 자기는 자기 지금 키가 몇이지? 68? 그래서 자기 76이 딱 좋은 거야 지금. 마르면 나이 먹을수록 되게 빈해 보여. 사람 자체가. 좋아. 빼려고 하지 마.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구찬송가 388장입니다. 유튜브에서 구찬송가 388장을 들으시고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나 이거 보라색 살까 분홍색 살까 할 때 여러분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라색 좋은데? 그래? 나 분홍색 사야지. 여자는 원래 자기 살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 따윈 중요치 않아요. 그럼 왜 물어볼까요? 지 의견을 굳히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필요가 없어.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이혼 후 6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고 버겁네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라는 강사님의 영상을 보고 등산도 해보고 책도 읽는데 한 번씩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 계절만 되면 유독 그렇습니다. 빨리 따뜻한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강연 소식 듣고 아이 맡기고 왔습니다. 힘을 좀 주십시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에 인생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한 번에 인생을 맞춥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도 인간관계라는 것도 나도 나에게 그 초점을 못 맞췄는데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발레들을 할 때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발레를 정말 잘하면 군무를 하지 않고 솔리스트로 혼자 춤을 춰요. 이렇게 혼자 솔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솔리스트가 끝이 아니에요. 솔리스트를 정말 잘하면 시켜주는 게 뭐예요? 프리마? 커피에 타먹는 프리마요? 맞아요. 프리마 돈나. 프리마돈나가 아니고 프리마 돈나래요. 남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여성 무용수. 여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남성 무용수. 자, 왜 혼자보다 같이가 어려울까요? 맞아요.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누가 잘 맞춰줘요? 홀로 서기를 한 사람만 남에게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홀로 서기도 못했는데 남이랑 같이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버겁겠어요. 나는 홀로 서지도 못했는데 남이랑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면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날 맞춰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왜요? 서로의 린치도 다르죠. 여성을 올리려면 힘도 있어야죠. 합도 맞아야죠. 한 방에 처음부터 천생연분을 만나시고 천직을 만나신 분들은 진짜 럭키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한 방에 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급급하게 숨기려고 하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아닌 척 하려고 하거나 그러는 데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90%, 95% 이상은 보통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막 천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잘 맞진 않아요. 왜요? 우리가 홀로 서기를 못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이별하고 이혼하고 그게 어쩌면 인생사에서 그러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별을 해라, 이혼을 해라가 아니라 이별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고 되고 그런 게 어쩌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어쩌면 저는 더 자연 현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에게 그 너무 비난의 화살을 마구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초전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번에 화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소중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지만 허하고 잃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던 그때가 그립지만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하시죠. 손 한번 드실 수 있어요? 한 2년을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타지에서 올라왔는데요. 근데 그래도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 달려올 만한 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막상 열심히 달려왔던 목표가 사라지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우리가 그게 목표였는지 목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하고 목표하고 다르죠. 제 생각에 목적은 약간 소프트웨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요. 누군가의 삶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성악가로 치면 성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마음에 사람들의 감동. 왜냐하면
제가 감동이 너무 필요했나 봐요. 내 인생이 변하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노래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내 노래 듣는 걸 안 좋아해. 그래서 알았어요. 그 놔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요? 20년 가까이 돈을 억 단위로 썼으니까. 시간도 보냈고. 근데 여러분, 아니면 놔주세요. 인간이 언제 자유로울 수 있냐면 돈이 많아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인간은 집착을 놓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래요. 그러면 자유란 뭐죠? 제가 보기엔 생명력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더 생명력 있는 상태로 가기 위한 우리의 재세팅 값이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의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사는 게 좋다고 봐요. 이 얘기는 제가 하고도 놀랍네요. 별 내용 안 같지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노래를 잡고 있었어요. 자존심으로. 안 놔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다면 좀 놔주세요.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 하고 싶어요.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최근에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세레모니. 집에 갈 때마다 막.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집에 갈 때마다 와이프가 나와서 막 그래서 요즘에 반려동물 우리가 많이 함께 하는 거래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삶은 찾아올 거야. 나 취직하면 진짜 내 인생 될 거야. 나 어른이 되면 내 인생이 될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가 안 생겨. 나 애만 생기면 나 진짜 좋을 것 같아. 막 내 인생 진짜 더 바랄 것도 없어. 나 진짜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나 진짜 너무 내 인생 진짜.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바람을 가지면 또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시지 않아. 무병장수하셔. 무병장수. 며느리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아요. 희한해. 우주의 법칙.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말고 더 강력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라고. 응?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저는 좀 저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열심히 해. 이거 하고 잘해. 그리고 최악은 내가 너 믿는다. 그 말처럼 부담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믿는다. 난 저 사람의 믿음에 반한 행동을 벌써 했는데. 그럼 착한 애들은 연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난 네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난 네 편이야.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엄마 마음에 다 차지 않아도 엄마는 네 편이야. 난 너 편이고 난 널 좋아해. 인간이 언제 조금 더 좋아질까요? 잘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수용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삶이, 저 사람이 날 수용해 주는구나. 내 모습 그대로. 그러면 좀 힘들 때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애썼으니까 좀 앉아있다 가면 돼. 우리에겐 실업급여라는 게 있어요. 아니, 제도에도 그런 게 있어. 삶에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창호가 20년 쎄 빠지게 했으니까 너 좀 자빠져서 가. 괜찮아. 근데 이 갱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불안하죠. 야, 그러면 좀 어떠냐? 그러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인생 조용히 페이드아웃 하자. 그래도 네 시간이다. 하늘이 선물하고 부모가 선물한. 그래서 전 대한민국에 잘, 열심히, 그리고 남들 하는 것만큼 엄마가 많은 거 바라니?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 남들 결혼할 때 해! 너도! 남들 이혼하는데 넌 왜 안 하니?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왜 남들 하는 만큼 하라고 하냐고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때가 있고 전 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어그르는 행위가 뭘까요? 남들의 시간대에 우리 시간대를 맞출 때. 이 지구 안에도 동시에 다양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절대적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언제가 그때냐? 내가 세상을 알고 싶고 호기심 있어 할 때가 자기의 때입니다. 근데 언제 그때가 오죠? 우리를 좀 인정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때가 오겠죠. 너무 그거를 세상의 때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30에 할 수도 있고 40에 할 수도 있고 50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건 홀로서기와 사랑하기지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없는 돈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건강한 홀로서기와 건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핑계로 우리는 못 넘어가는 거죠. 정말 좋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걸로도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유학을 못 갔거든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뉴요크로. 시애틀 말고요. 시애틀에는 밤에 여행 가고 싶고 뉴욕 중앙공원에서
완전 조깅 같은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이키 신고 에어팟 꽂고 막 헬로. 결국 유학 못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어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학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돈 없고 영어 못하는 것보다 작아서 못 갔더라고요. 자기의 때가 있으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그게 일그러진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김이 다르듯이 우리는 다 우리의 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미 선생님은 잘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